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후 날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좀 걱정과 좀 다르게 지수는 뭐 상당히 견조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찾아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6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 만만치 않게 나고 있거든요. 어제랑처럼.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시장이? 생각보다 잘 가고 너무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전혀 컨디션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로봇 또 가죠.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 조선 또 유리기판 이런 거 다 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동안 전체 옛날 과거를 따져봤을 때 최근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 제일 상승률이 진짜. 적었으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잃을 게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흔들릴 때 좀 상대적으로 견조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다, 진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매매를 어떻게 보면은 막 악정고투하기보다는 조금 즐기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즐기는 자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간 오늘 지수도 견조하고 그리고 종목도 잘 고르면 수익까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랭킹쇼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잘 가는데 내 종목만 찌글찌글하다. 김봉만 전문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이렇게 또 이게 가져와가지고 또 멘트를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정말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랭킹쇼에서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또 함께 해주실 거고요. 오늘 지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1141분께서 저희와 지금 방송을 함께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종목별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얘기도 해주시면서 종목도 올려주시면 되시고요. 전화는 325-8100번 다 아시죠? 이쪽으로 전화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고고씨님께서는 장이 좀 계속 어느 정도 좀 좋아서 그런지 지난주 화요일부터 졸립다. 졸립다. 이거 졸립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춘곤증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약간 보초병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내 종목이 조금 불안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내가 지금 보초병 같은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근데 잠이 온다? 이거 되게 좋은 신호 같은데요. 그럼요. 이제 오랜만에 조금은 편하게 너무 긴장 풀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고고님께서는 오늘 희망 있는 행복님 두 분 다 추경인 거 헤어스타일 바뀌었다고. 헤어스타일이 바뀐 건 아니고 이게 좀 약간의 그 가르마를 살짝 바꿔봤어요. 많이 제가 약간 머리를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시죠? 무조건 얼굴에서 머리를 치우는 스타일인데 이게 조금 가려봤더니 좀 답답하네요. 저는. 근데 진짜 좀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보는 것도 그렇고 이쪽 부분이 살짝 되게 잘 컬이 말렸다. 잘 됐어요 오늘? 잘 됐어가지고. 고데기 팔 좀 받았나? 굉장히 잘 굽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앵커님 반갑습니다. 이백조님께서 백조신가? 저는 이거를 200조로 읽었어요. 이백조인데 성이 이신 거죠? 전 그리고 200. 직업은 백조신 거죠? 저는 백조. 숫자로 봤어요.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네. 200조나 있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이백조님이시네요. 진짜 맞네요. 그렇습니다. 슈팅스타님께서는 밥 먹어서 저도 자마요 고고님 하셨는데 딱 지금이 식곤증이 올 시간이죠. 오늘 보니까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저희는 자면 안 되는데 저 좀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제가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위험하네요 오늘. 오늘 많이 먹었답니다. 자, 어쨌든 졸릴 2시 구간 1시와 2시 구간 저희가 또 잘 깨워드리면서 졸릴 틈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전문가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함께 할 건데 우선 랭킹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먼저 봐도 되죠? 제가 오늘 골랐는데 오늘 난해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차트. 차트. 어떤 차트지? 주식 방송이니까 차트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요. 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주식 차트 아니죠? 아니지. 아니죠. 자, 빌보드 차트입니다. 핫백입니다. 최고 순위가 몇이냐. 지금 현재죠, 이거. 핫백. 우선 저는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최소한 공명은 몰라도 최소한 블랙핑크가 누구다 정도까지만 알아도 저는 오늘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핑크는 아시죠? 트와이스는 아셔야 될 거고. 아시지. 뉴진스 아실 거고. 스트레이키즈 조금 어려우실 여기 약간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그래 50-50 발음은 50-50는 굉장히 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걸그룹이요? 좋다 알아요? 알죠? 알아요? 저 뭘로 보고. 아, 진짜? 네, 그럼요. 저는 몰라요. 그렇군요. 우와, 나보다 많이 하네? 그럼요. 아, 밀렸네? 하지만 누구냐, 그 멤버가 누구냐 이러면 갑자기 눈이 까막려져버려요. 아,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만 알아도 돼요, 사실. 예. 빌보드가 저기 네. 핫 100이 있고 네. 빌보드 200이 있는데 핫 100은 이제 곡이 좋아서 1위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 거고 아, 핫 100이? 200은 이제 그 앨범이 좋아서 앨범 전체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서 네, 네, 곡으로만 네, 네. 이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네, 요거는 저희 시청자님 글쎄요, 약간 연령대가 약간 높으신 편이시잖아요. 저희 또 토마토 애청자분들께서 뭐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오늘 문제긴 합니다. 그렇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못 읽어도 돼요. 심지어 스트레이키즈 저 노래는 CHK 뭐라고 읽는 거예요? 칙인가요? 뭔가요? CH 측 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다만 또 엔터주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실 수도 있으세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걸 뽑은 이유가 네. 엔터가 좀 잘 가서 상대적으로 잘 가서 그랬어요? 뽑아온 거였거든요. 네, 예. 네, 네. 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맞추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에 제일 잘 나가시죠? 잘 나가시죠. 로봇.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로봇 하면 지금. 이재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재필 전성시대가 오는 겁니까,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그 옛날부터 전성시대는 있었죠. 이거 2022년도에 장 그렇게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레이보 로보틱스를 삼아왔는데 2022년도도 이 종목은 안 빠졌거든요. 네. 남들 그래요? 신나게 두들겨 맞는데 조금 벌었으니까 좋았었던 거고.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네. 그때부터 방산주 계속 샀는데 뭐 지금 아직도 그냥 좋아 잘 보이니까요. 가죠. 예, 방산주 잘 계속 가죠.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표정 장기 보세요. 네. 오늘 장기 집권하시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 특유의 그 뭔가 으쓱하실 때 고개를 네, 맞아요. 좌우로 살짝 흔드시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들겨 맞는다고 얘기하시니까 또 권투 그 꿈나무 시절이 또 저는 기억나더라고요. 네. 복싱 선수를 꿈꾸던 피해가 이렇게 피해가요. 예. 네, 저 이재필 전문가님 이제 당당하게 저희를 아주 종횡무진하는 그렇습니다. 저희 탑권에 들어서는 저 이재필 전문가님의 당당한 표정이 인상적이네요. 자, 이렇게 네. 촉이 살아있는 전문가의 맞아요. 진단을 들어보셔야 여러분도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은 제가 첫 번째로 가볼 텐데요. 그럴까요? 야, 이거 처음 종목부터 굉장히 핫하다. 네. 핫해요. 레이저 업텍. 자, 오늘 상한가입니다, 지금. 안 풀렸네요. 네, 안 풀렸어요. 네.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 이상의 또 기록이 나와야겠죠. 아직 그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사시고 난 다음에 계속 들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신규주를 어떻게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어렵죠. 예, 정확하게 네.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맞아요. 또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자, 10%인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오늘 호재가 나왔어요. 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탈출이 목표시군요. 그렇죠. 탈출. 딱 저 때 초반에 사셨다가 그 이후로 계속 네. 고생. 애증의 종목이셨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은 웃으면서 작별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네, 그냥 궁금하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레이저 옵텍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레이저옵텍은 처음에 스펙하고 상장한 기업인데요. 이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다들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줄줄이 빠졌죠.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비단 스펙하고 합병한 종목들 외에도 또 그냥 상장한 종목들도 그때가 실적이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상장시킬 때는 기업의 가치를 그만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상장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도 뭐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두들겨 맞았어요. 실적 보시게 되면 자, 작년 실적 요거 한 1억 정도 흑자가 났죠. 근데 작년 초에 합병할 때 당시 그 전에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그래도 45억이라도 났습니다. 근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상장 초기에 잘못 잡으면 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이게
상당히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다행히 오늘은 이 미용의료기기 관련해 갖고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근데 시청자님 올려주신 거 보니까 오랫동안 물려 있었는데 추가 매수해서라도 빠져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자 주문서도 체결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체결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상한가가 무너졌으니까 체결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안 무너지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내일 아침에는 또 떠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쫓아가서 추가 매수할 건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아래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 지금은 사고 싶었다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잘못 사면 거기가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FTA에 승인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주가에 반영되겠죠. 오늘 이렇게 상한가 치고 좀 더 치고 올라간다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승인을 받아서 이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내일 아침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이게 한 10,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마디 가격 있죠. 00 이런 가격. 그리고 그런 가격대는 한번 돌파가 돼도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또 그 자리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옆으로 이렇게 많이 기었던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10,000원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300원인데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 있는 거를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그러신 경우인데 꼭 이 종목에서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하세요. 자, 이거 레이저 옵틱을 추가 매수를 해갖고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면 잘했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이 나면 같이 상계 처리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꼭 이 레이저 옵틱을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 한 종목에서 이 종목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 좋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좋은 모습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조금은 들어가려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해 보여요. 관망 구간이 들어갔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갖고 계시는 다른 종목들과 좀 섞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전략 조금만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색소 침착 치료하는 레이저 기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요즘에 미용기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나라 또 잘 만들어요. 네. 쓰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하는데 그게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팍팍 쏘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눈이 번쩍번쩍해지더라고요. 아, 그거 병원 가서 하시는 거 얘기하시는 거세요? 전 그런 거 얘기하는. 집에서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용 의료기기 집에서 하는 거. 그거 되게 비싸던데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요즘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에 좀 나이 든 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입니다. 저희가 그쵸? 저는 이제 마스크팩만으로는 좀 이제 한계치에 오지 않았을까. 안 돼요. 마스크팩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기는 해요. 특단의 조치를 한번 마련해보죠, 우리가. 특단의 조치까지. 뭔가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좋고. 옆에서 볼 때 피부 좋구만, 무슨. 그래요? 관리들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지행은 나이가 무기고. 안 돼. 예지행한테는 안 돼. 아니, 그래도 아무리 어려도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아나운서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럼요. 지금 옆에서 딱 카메라에도 지금
충분히 우리 김수경 앵커 미모가 잘 안 나오지만 옆에서 보면요 약간 네. 빛나요.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맞아. 그거 아닌데 네. 어쨌든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종목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조금 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가죠? 우사랑님 모셔볼게요. 인탑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인탑스. 봐드리는 네. 것 같죠. 인탑스.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가 21,800원이시고 비중은 10%신데 작년에 되게 고생했던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12월에 저점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회복했네요. 바닥에서 무려 50%나 주가 회복이 된 지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수익권이시니까. 그렇죠. 네, 근래 들어가셨을까, 이전에 하셨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주가 위치에 대한 체감이 조금 다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가셨다면 어쨌든 수익을 잘 내고 계신 상태인데요.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 주식일까요, 인탑스?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이 인탑스는 원래는 백색 가전이나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 요런 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매출이나 실적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최근 아니라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였었죠. 로봇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로봇을 직접 개발해서 자기가 만들고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베어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LG전자가 또 이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베어 로보틱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그 베어 로보틱스를 설립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분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서빙 로봇 같은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이 인탑스에서 위탁 생산했어요.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쪽으로 레퍼런스를 좀 쌓으면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 있죠. 그거 시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또 이 인탑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저런 것들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에서 점점 이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로봇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구미에 있는 그 공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로봇 생산을 위해서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로봇 위탁 생산 쪽,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왜 우리 컴퓨터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시리즈 이런 것들을 쓰고 D램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부품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들 이런 쪽이 가장 유망하죠. 근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 따로, 그 다음에 또 위탁 생산하는, 그러니까 로봇 파운드리 기업 따로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이렇게 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이 인탑스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인탑스를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바닥을 한번 찍었죠. 자, 12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로봇 주식들 다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탑스도 좀 올라왔는데 다른 로봇주들보단 덜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바로 위에 여기 242평선이 놓여 있죠. 그리고 그 242평선이 있는 자리는 이쪽에서 한참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예요. 그 전에도 이렇게 횡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으로 본다라면 241 이평선의 저항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로봇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변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인탑스 같은 경우는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장기로 보는지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는지 그 부분을 같이 좀 올려주시면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단기로 보셨다라면 242평선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줘야죠. 하지만 길게 보신다라면 좀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냐 좀 장기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갈리네요. 그러네요. 네, 여유가 시간적으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태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인탑스도 힘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참 강할 땐 또 같이 또 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어쨌든 종목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랭킹 한번 들어가서 5위 네.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도 약한 쪽이어가지고.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자, 봅시다. 네. 자, 빌보드 탑백 5위입니다. 5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순위가 되겠죠. 네. 5위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이거 뭐냐? 트와이스. 트와이스. 더 필스. 어쨌든 최고 순위가 83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JYP 엔터의 또 대표 아티스트이고 네. 또 저분들이 움직여야지만 돈이 또 벌리는 네. YG의 약간 블랙핑크와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닌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엄청 좋아했어요, 남자들. 저 예전에 저희 관둔 저희 PD분이 계세요. 예. 박땡땡 남자분이 계신데 JYP에서 그 매니저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직으로. 재밌다. 그래서 와, 그랬어요. 근데 누구 매니저 했냐 그랬더니 트와이스 매니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참 트와이스가 핫할 때였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야. 제가 막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트와이스에 대해서 실물은 누가 예쁘냐 저거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죠. 실제로 성격이 나쁜 사람 누구냐.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어. 본인이 봤을 때 화면하고 실물하고 가장 예쁜 사람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구나. 네. 트와이스 명곡 많죠. 네. 네, 명곡 많고 일본에서 인기 또 되게 많잖아요. 트와이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네. 아무나 그 돔에서 그 공연을 안 하게 못하게 네,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데서 자리 잡을 정도까지 가 있는 케이스니까 굉장히 돈을 잘 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그 어린 아들도 트와이스 노래만 나오면 딴 데 보고 있다가 막 TV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노래를 와. 잘 만든 거예요. 애들이 뭘 알아. 그냥 신나니까 추는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5위 트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1시 구간대 네. 어떠한 종목들이 펑펑 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거 나와주십시오. 네, 1시 30분 구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전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특히 이 로봇주나 유리기판 관련주 중심의 상승세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장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빌레이저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최근 일주일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7,340원에서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는 20%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7,000원은 약간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위에는 PIE 자리하고 있는데요. 상장 후에는 공모가 5,000원을 하회하더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2배가량을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장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9% 오르면서 8,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피롭틱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58,800원까지 고점을 나타내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상승률 가져가면서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13위에는 HB 테크놀로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엿새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밀리면서 지난 12월에는 저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3,000원 선 위에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2, 3위에 나란히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5,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0%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에 발표한 작년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오션 지분 취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9% 강한 움직임 이어지면서 49만 2천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현재는 1%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픈AI가 자사의 AI칩 생산을 결국 대만 TSMC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울트먼 CEO가 만나면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AI칩을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전거래일에 3%대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1%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면 삼양 NC캠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7억 원, 또 당기순이익은 90억 원으로 각각 46%, 또 92% 성장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함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3일의 상장 첫날에 공모가를 밑돈 이후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2% 상승률 가져가면서 27,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거래일에 41만 9천 원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8%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장에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4% 가까이 올리면서 3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도 로봇주 휴림 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6% 가까이 급락하면서 오늘장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장마감 이후에 1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도 올라왔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79% 상승하면서 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제주반도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제주반도체인데요. 오늘까지 6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7%대 오르면서 19,000원 선을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2% 상승률 가져가면서 18,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엑스게이트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2%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양자 기술을 적용한 VPN을 주력으로 매출 둔화세를 꺾고 올해 매출을 400억 후반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익성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확대 기조를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동성 감소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9,7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3위에 대동기업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인 켈로그가 오는 20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재건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동기업도 오늘 장중에는 8%대 오르면서 2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2% 상승률 가져가면서 19,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4위에는 ALT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온과 대기압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양자컴 큐비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 양자컴 구현 결과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15,500원 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 아래로 상승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8%의 두 자릿수 상승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1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위에는 클로봇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 수익률 상위에 클로봇을 비롯한 로봇주가 대거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봇 오늘장에는 닷새 만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전거래일에 22,300원의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오늘장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7%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만 원 선을 벗어난 채 18,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도 16위 유일 로보틱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까지도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5만 원도 돌파하면서 52,300원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 상승률 가져가면서 정확히 47,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17위에 안암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 넘게 오르면서 2,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4% 상승률 가져가면서 1,9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면 루미르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미르도 역시 오늘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2,890원까지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 상승률 가져가면서 11,7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힘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1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힘스의 경영권 매각을 놓고 JM 프라이빗 에쿼티와 HD 현대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현대힘스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5%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에는 마음 AI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화두가 된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내부망 전용의 대형 언어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3%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5% 가까이 오르면서 26,8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주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 정치권에서도 방산 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성장세가 계속될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벌써 되게 질문 좋아하시겠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산 더미터 잘 올린 거죠. 네, 맞춤형 질문. 우리 도람뷰님께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덕분에 잘 가지고 있다. 네. 수익입니다. 언제쯤 또 목표가 얼마로 잡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익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익 되게 많이 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방산주 참 좋습니다. 올해 성장세 계속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표정 밝으시잖아요. 네. 네. 네, 자, 우리 앵커님 질문이 갈수록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반도체 여기서 몇 프로 더 갈까요? 그 질문 받았을 땐 깝깝했었는데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자, 이거 방산주 성장세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전쟁도 두 개의 전쟁이 있었지만요. 지금 이제 유럽 쪽들 국가들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거를 느꼈죠. 야, 진짜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 폐허가 되는구나. 그리고 악소리도 못 하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뭐 중동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러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토 국가들한테도 야, 니들 GDP의 2%는 방위비로 부담을 해야 돼. 근데 사실 뭐 1점 몇 프로 이거밖에 안 했었죠. 그래서 2%까지 끌어올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대선할 때 초반에는 2% 갖고 택도 없는 소리지 3% 정도는 부담해야지 이러다가요. 대선 레이스 후반으로 가니까 3%는 도둑이나 하는 거지 5%는 내야 돼. 5%는 방위비를 부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토 국가들이 한 2%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방위비가 2배 넘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좋은 점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50년 이상 이렇게 휴전 과정을 거치면서 70년 가까이 되네요. 70몇 년도 휴전 상황을 지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무기 개발을 할 때 실전 위주로 무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언제든지 한판 붙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쪽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방산 쪽에서는. 뭐냐 하면 저 동쪽은 산악 지형이 많죠.
서쪽은 평평한 평야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형별로도 평야에서도 잘 쓸 수 있고 산악에서도 잘 쓸 수 있고 그런 기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또 사계절 뚜렷하죠. 여름에 무진장 덥고 겨울에 무진장 추워요. 추운 나라든 더운 나라든 산악 지형이든 평야 지형이든 어디서든 간에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무기 개발을 한 겁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평온한 시기가 그 구소련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라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방위 산업을 굉장히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들 이런 것들도 다 노후화가 됐고 제대로 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런 것들을 설비 투자도 막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그걸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한 건 올해잖아요. 이제 방위비 5%까지 부담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 방산 쪽들 이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줄어들래야 줄어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쪽도 뭐 저 전쟁이 거의 뭐 그쪽은 끊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크게 이렇게 터져서 아직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증거가 그 재작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2023년도에는 좀 줄었죠. 근데 이 부분이 줄면서도 그 전에는 4개 국가만 수출을 했었는데 이게 12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확장성을 많이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무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도입을 하게 되고 또 이 무기 MRO 사업이죠. 유지보수 사업들. 이런 것들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뭐 MRO 사업들도 계속 커지게 될 거고 수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당연히 방산 성장세 올해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지행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이 섹터를 전부 다 아우러버리는 네. 예지 앵커 이 토마토 증권 통해 성장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계속 나가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저희 울릉도 타코야끼님을 모셔보겠는데 당첨입니다. 예. 네, 이재필 전문가님께 AS 차원에서 올려주셨다고 AS 요? 하세요. 네, 가비아입니다. 거인의 시선에서 저랑 같이 하시는 그 프로인데 여기서 가비아 언급하셨거든요. 그거 보고 아마 따라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타코야끼님의 매수가는 16,900원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5%신데 절반을 오늘 익절을 하셨다고 하고요. 잘하셨고요. 이제 절반을 계속 들고 가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하고 팬심까지 드러내셨는데 전문가님, 네. 반전하신 많아졌어요. 게 잘하신 게 맞나요? 오늘 조금 파셨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까지 도전 가능한지 목표가 잡아주세요. 네, 이 가비아는 TV 방송에서 거의 언급을 안 하는 종목이죠. 근데 좀 얘기를 해드린 게 뭐 좋아 보이니까 얘기를 해드리겠죠. 그리고 야인시대에서 처음에 또 추천을 해드린 날이 이날 추천을 해드렸어요. 다음날 아침 시가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야인시대는 안 보시고 거인의 시선만 보셨나 봅니다. 그때는 처음 추천해드릴 때는 16,100원이었는데 16,900원이니까 조금 나중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일단 뭐 오늘 아침에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절반 정도 일단 차익 실현하셨으면 나머지 절반은 들고 가셔야죠. 자,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화두가 될 부분은 AI, 이거는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AI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이 열기가 조금 덜한데요. 이 AI는 사실 국가별로 다 그렇습니다. AI 시대에 잘 적응하는 국가는 인류 국가가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적응을 못하면 후진국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한 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재작년이었었죠. 2024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연구개발비를 5조 2천억이나 깎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남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킬 때 못한 거예요. 자, 애들도 한창 클 때 그때 잘 먹여야지 잘 크죠. 근데 작년에 한창 커야 될 그 시기에 키우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는 정부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 다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작년에 12월 달에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말 이때 그 초안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6월 달에 법제화를 한다 그럽니다. 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AI 인프라에 국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2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좀 이렇게 시들했던 부분들 그걸 만회하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 가비아 같은 경우는 AI의 3요소는 칩,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건데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챗GPT나 뭐 이런 거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비아도 이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AI 챗을 내놓은 게 있으니까 알고리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 가비아는 클라우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이 가비아의 시가총액이 2,392억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 근데 AI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3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AI라는 타이틀의 명찰을 달았는데 영업이익 300억에 시가총액 2,300억이면요. 굉장히 싼 거죠. 지금도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를 절반 차익 실현하셨으면요. 나머지 절반은 난 이거를 좀 길게 끌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좀 아쉬워하시네요. 이재필 전문가님 멘트 들으시고 저는 낮방송만 봤어요 하고 좀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딱 보시면 우리 이재필 네. 전문가 나오는 것만 딱딱딱 체크하시고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시간도 아끼고 또 네. 효율도 올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전문가님 저희 셀링디오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전문가 이재필 짱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짱. 네, 셀링디오님께서는 이재필 전문가 좋아하셔. 멋지십니다 하고서는 또 이렇게 팬심을 많이 와. 드러내 주셨는데 이거 좀 전달 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저희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미스터 진단인 줄 그렇죠.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그거 몇 년 하니까 이제 사랑합니다가 입에서 그냥 자동 발사가 됩니다. 원조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다음은 4위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네. 트와이스가 5위였고요. 4위는요, 보여주시죠. 다 잘 나가는 그룹이어가지고. 스트레이키즈. 저희가 또 이거 공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네. 보니까 네. 이게 말문이 턱턱 막혀요. 이거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트레이키즈의 칙칙 붐이 되겠습니다. 네. 가요대전에서 나왔던 영상을 좀 보면서 둘이서 와, 네. 우리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말을 진짜. 해버렸어요. 이 멤버 몇 명이 진짜 보니까 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네요. 스트레이키즈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진 같으면 네. 되게 거친 느낌이 되게 강했다면 여리여리한데 되게 파워풀한데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댄스나 이런 거 되게 파워풀합니다. 목소리 이런 거. 우리나라 K-팝에서 이런 게 컨셉을 잡는 그런 기술이 네. 상당히 좀 세밀해졌다. 좀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러니까 뜨지. 약간 이런 생각을 네. 저희 담당 PD가 네. 이거 노래도 불러주던데 근데 죄송해요. 저 스트라이키즈 노래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알면 진짜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에? 공부를 조금 해올게요. 조금 같이 더 연습할래요? 좀 더 쉬운 걸로 바로 거절해버리네요. 네. 예, 부르지 저도, 말랍니다. 예. 네,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예제행이라면 모를까. 또 한번 예전컷 맡겨볼까요? 한번. 갑자기 또 부담 혹시 할 생각 있나요? 생각 있나요? 예, 고개를 절레절레 좀 흔들면서 도와주세요. 예. 저희는 조금 마이크를 열어도 네. 대답하지 않는 예지행이었습니다. 당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만 괴롭히래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 나와 있는 이 K-팝 가수들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아시죠. 알긴 알죠. 이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누구 좋아하세요?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가수 있으세요? 아니면 여기 나온 맞다. 그 네. 이상형. 아, 이상형. 네. 저는 그 트와이스가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또 어릴 때 아이. 그 처음으로 또 데뷔까지 또 지켜봤었던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트와이스 가장 좋아합니다. 아, 예전에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새해 소망 얘기하시니까 그 연애 얘기하셨나? 그러시면서 제가 이상형 뭐예요? 했더니 전문가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때 트와이스 아니, 멤버였어요? 트와이스 얘기한 게 아니라 이상형을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아, 그때. 그래? 김수경이라고 했나요? 네, 아니. 현명하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합니다. 빵 터지셨죠. 현명한 여자. 아니, 현명을 내서 또 알려달라. 솔직한 이상형을 알려달라 했더니 약간 예쁘고 하얀 여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쁘고 아니에요? 하얀 여자?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네, 하셨죠. 다 좋아하시죠. 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트와이스 팬이신 것까지만. 좋습니다. 네. 원래 더 팔려고 지금 옆에서 검색하려고 지금 혹시라도 트와이스 이름 들어가면 저 또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간 우리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봅니다. 네. 별, 달, 해 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걸 다 쓰셨어요.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사신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네. 13,000원. 비중은 10%. 오늘 사신 건 아니겠죠? 그런 가격대는 그런데. 의심도 살짝 드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 사셨어도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러니까요. 단타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매도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전고점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네네네. 야, 무섭게 그런- 올라가네요. 세상에 어제도 장난이 아니었군요. 예.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권리락 있었네요. 예. 이게 네네네. 결국에는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니까 기쁘면서 살짝 불안한. 그렇어요. 예,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GI 이노베이션 최근에 아주 폼이 좋습니다. 어떻게 전략 짤까요? 네, 뭐 일단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좋은 제약 바이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치료제 파이프라인인 GL301이 결론적으로 또 이제 물질 특허를 이번에 유럽에서 등록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도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GL102, 그 다음에 GL10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번 때, GI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뭐 그 다음에 뭐 항체, 그 다음에 뭐 ADC 병역요법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 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임상 일상에 대해서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GI 이노베이션이 이번에 기대감을 끌어올린 거는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또 파이프라인이 있다 보니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추가적인 어떤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은 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에 권리락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또 이제 동시에 발행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발행가액이 8,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들어가신 단가 자체가 조금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진입을 조금 해놓으셨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들고 가셔도 크게 이제 모자람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확실한 먹거리 그리고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주가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과 무관하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가에서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단가 자체가 조금 높게 들어가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혀있는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도 이전 신고가 부분에서 막혀있거든요. 요거를 길게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그렸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윗꼬리를 그리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이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뭐 면역 항암제나 뭐 그 다음에 ADC 병용요법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GI-102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슬슬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단가를 많이 높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또 누구나 수익 중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저는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신고가를 더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하면서 분할로 차익 실현,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윗거리를 더 강력하게 그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리한 다음에 GI노베이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를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별달해님 좋으시겠습니다. 절반 익절 그리고 수익 극대화 나머지로 한번 가보시자. 그리고 다시 접근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아무거나 골라도 다 수익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은 랭킹쇼 시간에 지수가 오르는 게 거의 80%에 육박한다. 웬열 이러면서 올려주셨어요. 야, 이게 랭킹쇼 우연인데. 효과가 이런 건가? 진짜 우연의 일치인데 갖다 붙인 거죠, 사실. 저희는 인버스 아닙니다. 저희 방송할 때는 레버리지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진짜 의외로 좋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좀 돈 좀 봅시다. 지수 밀린 거 생각하면 더 올라가야죠.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점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맞죠. 네, 여전히 목마름 구간 속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 이분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희 PD님께서 계속 저한테 콜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전화를 주셨는데 그 어제 오늘 가장 핫한 주식 뭘까요? 올릭스. 그거를 가지고 계신데 왜 속이타라고 하실 거잖아요. 왜요? 몇 년 되셨대요. 몇 년? 네, 몇 얼마입니까? 년입니다. 매수가? 매수가가 48,080원. 어메. 비중이 15%시니까 정말로 이거는 뭐 이민 갔다 오셨나? 이거를 안 팔고 보고 계시는 것도 정말 이거 정신승리신 것 같거든요. 안 파신 거예요. 잊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제발 진단 좀 부탁한다고 네.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아주 시원하게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차트 길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걸리는 게 2020년 아니면 21년이거든요. 사신 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웃었던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올릭스 자체가 네. 제일 셌었을 때가 2021년이었네요. 네. 그때가 6만 1,000원이었었는데 맞아요. 그때 사고 그냥 계속. 예. 아이고. 그런데 연상을 지금 기록했는데도 손실권이시다. 네, 얼마나 이제 이게 떨어진 문제인 거예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문가님 정말 몇 년을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막 급하고 그러시진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더 가져가 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봐주세요. 뭐 일단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향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됐고 그러면서 규모 자체가 이제 9,100억 규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가 찍히는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좋은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이 일라이릴리한 기술 이전 건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이제 뭐 올릭스의 시가총액이 아직 3,800억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기술 수출이 된 부분, 뭐 그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또 이제 굉장히 글로벌 빅파마 기업과 또 뭐 협업을 하는 거니까 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약간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3만 원 후반대부터 4만 원 구간 이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라이릴리 향 기술 수출권으로 인해서 지금 올릭스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사이클이 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15,000원 구간에 있던 종목이 35,000원 구간까지 단기간 내에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에 사이클이 한 차례 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한가에 아직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전에 아마 진입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 매물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이 앞선 구간에 두터운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서 힘을 더 밀어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신고가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이 구간에서 무언가 한번 막히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에 저항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올릭스가 저가에서 지금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현재 48,000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 거의 뭐 3년, 4년 동안 이제 이 종목을 좀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저는 기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이 릴라이릴리한 기술 수출권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추가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주가의 어떤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또 이제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기점이 될 확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수익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맞고 떨어질 확률 또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내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서 지금 제가 선을 딱 그어놓은 구간이 4만 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4만 원 구간 돌파해주면 4만 5천 원 구간, 5만 원 구간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권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매물 구간이 약간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기술 수출권에 대한 부분이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지만 15,000원 구간에서 4만 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온 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심리가 어느 정도는 발현이 되는구나. 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뭐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서 4만 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시에는 수익 매도를 노려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이번에 기회가 왔으니까 한 차례 정리를 했다가 저는 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시장이 또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주 쪽으로도 수익 많이 노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손실은 또 수익 만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대응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연결이 잘하셨어요. 되셨는데 듣고 계셨죠, 저희 시청자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멘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뭐 3연승, 4연승 못 갈 것도 없긴 하잖아요. 지금 너무 오래 쉬었는데 지금 빅이슈도 나왔으니까요. 가야죠. 네. 네. 일단은 1차는 4만 원 선을 뚫어내는 거. 근데 내일 한 번만 상한가 내도 바로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4만 원을 뚫으면 수익권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자.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후퇴를 해서 팔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자. EBM도 있고. 네, 그리고 빠빠했다고 해서 영영 이 종목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미화도 다시 한번 컨셉으로 또 잡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번 다시 올릭스. 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이번에 찬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랭킹쇼를 함께하고 계시고 2시가 넘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빌보드 핫백에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네. 우리 K-팝 가수들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3위는요. 짜잔. 그렇습니다. 뉴진스.
예쁘죠. 약간 저희가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막 또 뉴진스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 뉴진스가 슈퍼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보이 같은 걸로 막 떴었을 때는 안 보고 있다가 네. 그 인어공주를 따라한 파트가 있어요. 커버해가지고 네. 그 디즈니에 나오는 거. 지금 안 거예요, 원래 안 아, 거예요? 그건 원래 안 거죠. 아까 뒤져볼 때 안 뒤져봤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때 보고서 야, 우리나라 애가 저렇게 예쁜가? 약간 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네.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관심이 생겼던. 예. 네. 대단하죠. 네. 그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뉴진스를. 네. 그 그렇구나.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아, 진짜 여자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싶고 실력도 너무 출중하고. 급하게 네. 찾아보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춤이라든지 이런 걸 추는데도 네. 상당히 야, 정말 엄청 인형은 인형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씬하십니다. 왜 움직이지? 왜 말을 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가 외국인이 많아요. 맞아요. 그랬구나. 네. 다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가장 진짜 몰라. 너무 티나나? 네. 너무 티났어요. 자, 어쨌든 네. 뉴진스의 슈퍼 샤이가 빌보드 3위. 차트에 3위.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제 주식방송 앵커다 보니까 네. 하이브와의 그런 문제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굉장히 네. 한가닥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다 이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지금 더 이상 국내 가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글로벌, 가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엔터주가 얼마나 갈까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네. 외국에서 지망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할 많고, 정도로. 진짜 우리 K-팝의 그렇구나. 위상이 어마어마하죠. 네네네. 쭉쭉 더 뻗어나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 2시 넘어가니까 또 이분 불러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박예지 앵커 나와주십니다. 2시 어떻습니까? 두시 구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도 달라지고 있는 시장의 관심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여전히 삼양 NC캠 1시간 간격으로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2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3% 상승률 가져가면서 27,300원 오늘 장중 고점 부근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2위에는 삼성전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0.54%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7% 상승하면서 48만 원 선을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의 전반적인 매출 줄어들래야 절대 줄어들 수 없다는 의견 주셨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에는 한빛레이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7%까지 정말 강하게 오르면서 7,300원 선 수준에서 고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도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0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엿새째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2만 원 선을 돌파하고 2만 3천 원 선까지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동안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장 마감 공시를 통해서 로봇 제조와 유통 또 판매업 등 신규 사업으로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과 테슬라와의 접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5% 상승률 가져가면서 2만 700원 선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4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현재 7%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는 40만 3천 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모큐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유리기판 관련된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국내외 5개사와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4,800원까지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4% 상승률 가져가면서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오션 위치하고 있습니다. 8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63,4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F 시스템즈 만나보겠습니다. 이 방산에 이어서 위성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고 알려졌습니다. LIG 넥스원은 시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8%까지 오르면서 5,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9% 상승률 가져가면서 5,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5,12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10위에는 폴라리스 AI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지만 그래도 1% 상승률 가져가면서 3,400원 선 안팎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11위에 클로봇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여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에는 8% 넘게 밀리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의 고점을 나타냈던 만큼 오늘장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8,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남전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20% 넘게 움직이면서 2,1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13% 상승률 가져가면서 2,000원 선 안팎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월 3일에 1,200원 선에서 저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2,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오늘장 마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옵틱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필옵틱스 현재는 1%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는데요. 현재 1.3% 오르면서 4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유리기판 관련주 아바코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아바코도 또 1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0% 오르면서 17,600원까지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9% 오르면서 16,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15위에는 YJ링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YJ링크는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 효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10% 넘게 장중에는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6%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2,000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16위에 PIE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바로 9,600원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한 자릿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 오르면서 현재는 음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8,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27%까지 정말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000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6% 상승률 가져가면서 7,100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LT 위치하고 있는데요. 1시간 간격으로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한가는 다소 풀렸지만 그래도 20% 넘는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 오르면서 14,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HB 테크놀러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러지도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8% 오르면서 오늘장 3,000원 선 안팎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종가로 3,000원 선을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위에 위치한 대동까지 오늘장 4%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2,500원 선 부근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달라진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한번 확인해보면 트럼프 관세 발언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다소 적응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제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리스크 말고 미국팔 훈풍을 받을 수 있는 섹터 과연 있을까요? 네. 이것도 칭찬받을 질문인 게 저랑 하는 데일리 방송에서 네. 김영우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이 순환매이긴 한데 트럼프 트레이딩 권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이거를 잘 따라가죠. 순환매 이게 핵심 전략이거든요. 맞춤으로 그냥 확 던져주는군요. 네. 누구보다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잘 주실 만한 질문을 저희 예스앵커가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미국발 훈풍 섹터 많을 것 같은데 주목하시는 쪽 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또 이제 이끌고 있는 또 이 미국발 훈풍 섹터가 어딘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싹 다 지배를 한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원래는 이제 피롭틱스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피롭틱스는 오늘 약 5만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뭐, 그 다음에 후발주자,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가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죠. 뭐 한빛 레이저나 레이저 옵틱 같은 이런 이제 또 유리기판 쪽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종목이기는 한데 아바코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죠. 유리기판 장비를 또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아바코 같은 후발주자가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유리기판이 갔던 건 결론적으로 최근에 유리기판 쪽이 시장의 트렌드 가장 또 이제 이끄는 그런 이제 또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현재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수혜를 받는 쪽들은 많이 이제 한정적이죠. 뭐 로봇이나 뭐 그다음에 조선, 뭐 그다음에 유리기판, AI 반도체, 뭐 AI 소프트웨어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이 미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은 뭔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한정된 섹터군 내에서 강력한 섹터들이 그때그때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2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저번 달부터는 또 로봇주들이 매우 또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섹터군 자체는 한정적이나 결론적으로는 그때그때 또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건 유리기판 중에 후발주자가 또 이제 어디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리기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차로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 SKC 직접적으로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로 이제 장비 쪽으로 레이저 장비 쪽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이제 3차적으로 또 이제 후발주자 지금 레이저 장비 쪽에도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뭐 반도체 레거시 쪽에 대해서도 최근에 낸드 가격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오늘 또 반응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 아직까지 흐름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뭐 로봇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AI 반도체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장은 이제 후발주자를 좀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로봇주 쪽에서 수급이 좀 풀려 나오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딱 이 한 섹터군을 정해서 진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지금 또 이제 오후장 넘어오니까 뭐 알맥 같은 그러니까 지금 3월 12일부터 이제 또 철강 쪽에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속보로.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또 반사수혜 받는 종목군들도 지금 반응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장에 또 방산 쪽 보게 되면은 지금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후발주자로 RF 시스템즈 이런 것들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또 이제 이 순환이 나오는 섹터는 굉장히 좀 한정적인 트럼프 수혜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 중에서 후발주자를 찾는 것이 또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남은 오후장을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또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들 전반적인 부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가 절친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싫어도 봐야 돼요. 자, 어쨌든간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머니스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심택입니다. 오늘 심택이 좀 안 좋아요. 네. 2.7% 좀 밀리고 있고 탄력이 좀 장중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4,700원에 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매수가 근처에서 더 밀리나 어쩌나 막 이렇게 약간 고민에 쌓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인 게 매수가가 낮으시네요. 네, 다행히 잘 사신 것 같은데 네. 딱 저 때 저 사시고 난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탁 한번 튀어 오른 건지 내려온 것만 봐서는 아유 더 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자, 전문가님 심택입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살짝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뭐 걱정 없이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장에 제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유리기판, 그 다음에 방산 쪽,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3월 12일부터 철강 쪽 관세, 우리나라에도 이제 먹인다라고 하면서 뭐 그에 대한 또 이제 반사 수혜주들, 이제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로 강세 나오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쪽은 긍정적이죠. 물론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뭐 또 약간의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낸드 쪽의 가격이 좀 올라간다. 사실 이제 낸드 쪽이 원래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가장 수익성이 뛰어오르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낸드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또 이제 낸드 가격 상승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레거시 쪽의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는 레거시 쪽도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택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이제 많이 바닥권이잖아요. 많이 바닥권이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이제 갤럭시 또 이제 25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디바이스들의 AI가 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심택 같은 이러한 기판 종목군들은 잡으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존의 기판 종목군들, 우리 유리기판 제외하고 기존의 기판 종목군들 중에서는 저는 심택이 가장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조금 뭐 높게 들어가신 거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나서 딱 121선 걸리는 구간에 들어가셨으니까 저라면은 요거 정도 구간이면은 좀 눌렸을 때 들어가거나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길게 봤을 때 전혀 높은 단가는 아니고 지금 기존의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도체 업황이나 혹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심택은 그냥 이대로 들고 가셨다가 1차적으로 17,0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리면서 뭐 이 구간을 보고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이제 뭐 2만 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7,000원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시는 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어서 사셨고 이 심택은 우선은 가져가시면서 네. 1차 17,000원, 2차 2만 원인데 우선 이 심택을 포함해서 기판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벌써 2시 20분을 넘어갑니다. 하나 달라요. 더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꽉 채우죠. 요거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사이즈업님께서 들고 계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 오랜만에 쉬다가 오늘 또 나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궁금합니다. 4,600원이 진입가세요. 그리고 10%를 가지고 계신데 꿰셨어요. 이게 꿰시다가 오늘 거래가 붙으면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 정치 테마주죠. 네, 그렇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네. 이게 한 번 또 시세 분출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세요. 오늘도 지금 아까 안 쉬고 쭉 올라갔고 한참 지금 숨고르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양봉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바로 보고 따라가신 게 아닐까요? 오늘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빠른 대응 상상하거든요. 필요해 보여요. 스피디하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 올라오고 있는 장대 양봉의 의미 좀 먼저 분석해 주시면서 따라가는 매매 리스키할까요? 아니면 승부 한번 걸어올만 함직한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일단 지금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정치 테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또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보게 되면은 앞선 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고 지금 최근에 2연속으로 해가지고 또 연속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는 또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줘야 이 구간 뚫고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주도하는 이슈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또 그리고 이제 좀 변화되는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또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오리엔트전공은 웬만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좀 강하게 못 들어주는데라고 했을 때 바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이제 저가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이 21선 구간을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리 쪽으로 일단 저는 웬만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강세 패턴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렇게 조금 리스키한 테마주단에 그쵸. 대해서는 조금 요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빠른 쉽지 대응을 할 않으니까. 때는 기준이 더 정확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오리엔트 전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명한 여자를 좋아하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1, 2위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블랙핑크하고 50-50. 50. 발음 잘해야 돼요. 자, 1,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불핑일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맞구나. 근데 그렇게 네. 큰 차이도 안 나네요. 그러네. 네, 야. 50-50. 큐피드. 제가 유일하게 모르는. 50. 네, 알아요? 여자 그룹이죠. 맞네. 야, 이 정도면 나 말 네. 다 한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아는 거 다 터온 거예요. 50대 50 아니에요? 여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 유일하게 맞네. 맞아요. 스트레이키즈만 남자 보이 그룹이고 다 네. 걸그룹이죠. 아, 그러네요. 자, 어쨌든 네. 13위, 17위 저게 전 세계 거의 순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대단히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두 걸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이브 보니까 JYP 엔터인가 두 개 네. 신고가 내던데. 잘 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더 합류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엔터주들도 신고가 대열에 올라가지 그럼요. 않을까. 뭐 네. 분위기 좋잖아요. 네. 선배들이 워낙에 잘해놔가지고 후배들 잘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 관세 프리존이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가수들 나오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중국도 잘 뚫릴 것 같던데. 그렇군요. 네, 어쨌든 맞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잘 가면 뭐 당연히 다 이 매출이 땡큐죠. 이어지는 거니까 땡큐입니다. 네. 네. 자,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좀 견조한가요? 시장 오늘은 거래소가 훨씬 더 좋은데요. 네, 거래소가 많이 앞서갑니다. 0.8%까지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2,500선 방어는 아주 무난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거기서 추가적인 레벨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워낙에 강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거래소 비해서는 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감안하면 오늘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좋습니다. 네, 0.5% 플러스권에서 750 무난하게 위에서의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